네, 2022년 서울 패션 허브 제6회 지식 콘서트 여러분들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지식 콘서트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식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뜻깊은 시간 열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각종 산업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요, 패션 업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3D 의상 디자인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곳입니다. Changing the World with Virtual Garments. 가상 의상으로 세상을 바꾸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식회사 클로버추얼 패션의 김광일 부사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클로버추얼 패션에서 BD 파트 부사장을 맡고 있는 김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청난 호응과 함께 네,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부사장님께서 오늘 회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 등 뭐 다양한 이야기로 아마 강연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클럽 버추얼 패션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3D 의상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관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가상 의상 피팅에 이르기까지 의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말 디지털로 융합시키고 있는 곳인데요. 아마 요즘에 뭐 디지털화 속도가 많이 빨라지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가 이렇게 많이 부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뭐 해야 할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늘 또 이 강연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얻어갔으면 하는 게 있으실지 좀 궁금해지네요. 아마 제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것들은 아마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패션 산업과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하죠. 그 기업들, 그 시장 사이에 경계가 명확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현실 세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합적인 시장, 우리는 패션에서 그만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장 자체를 크게 보고 패션의 시장들 자체가 얼마나 큰 시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패션 산업계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습을 바로 하기 전에 미리 목표를 각자 설정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우리 부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소개와 함께 또 강연을 바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강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클로버추얼 패션의 김광일 부사장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디지털 패션의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클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서 어떻게 3D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한 한국 브랜드들이 어떻게 도입을 하고 있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아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거와 취업과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강연을 요청을 받고 나서 처음에 되게 사절을 많이 했어요. 이거 힘들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기업들 자료가 되게 많고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한정적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더 깊은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들어서 사양을 하다가 꼭 해주십사 해서 그래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일단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면 시작을 저희 회사 소개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클로는 2009년도에 설립된 한국 회사예요. 아까 글로벌 압도적 1위라고 하셨는데 아마 글로벌 시장의 60%의 시장을 지금 저희가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가 한국 회사이지만 보면 글로벌 오피스들이 지금 현재 10군데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2009년도 11월 30일 날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회사 인원이 7명의 옥탑방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클로 코리아만 180명이 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글로벌 오피스에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큰 회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디지털 패션이 좀 오는가 싶다가도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생기는데 그 얘기들은 좀 뒷단에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가 이제 유럽에 한 380개사가 넘고요. 그 다음 미국에 200개사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마 뒤에 백단에 가려져 있는 뭐 SPA의 H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Z 브랜드라든가 대개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만 들으면 다 아는 브랜드들이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이제 한정적으로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어서 저희 그냥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아디다스나 아크트렉스나 휴고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거의 글로벌의 모든 기업들은 이제 3D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 방금 보셨던 게 이제 저희는 브랜드 리테일러 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아 쪽에는 서플라이어들이 많죠. 여러분들 막 취업 준비하면서 보시면 세아나 한세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곳들이 거의 서플라이어라고 벤더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죠. 아시아 쪽에 벤더 기업들 한 400개 기업 이상들이 저희 걸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브랜드들도 글로벌 브랜드, 아시아 쪽의 브랜드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스와치온에서 저번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 이제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게 디지털이고 어떤 게 실제일까요? 자, 여기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좌측이 실제다. 우측이 실제다. 거의 반반이네요. 이게 좌측이 리얼 온단이고요. 우측이 이제 가상의 온단입니다. 몇 개 문제가 더 있어요. 제가 뭔가 준비했으면 상품을 좀 드릴 건데, 자, 두 개 다 똑같은 원단이고요.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드릴까요? 자, 좌측이 실제다. 예. 우측이 실제다. 몇 분 계시죠? 자, 이제 이것도 좌측이 실제고 우측이 디지털입니다. 이제 원단 쪽에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디지털일까요? 자, 좌측이 실제다. 좌측이 계속 실제로 많이 드시네요. 자, 좌측이 가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의상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사진은 실제예요. 근데 의상은 하나를 실제적으로 스튜디오 사진 찍은 것들이고요. 하나는 디지털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클로로. 자, 좌측이 실제일까요? 우측이 실제일까요? 자, 좌측이 실제다. 나머지는 다 우측이 실제다. 자, 좌측이 실제고요. 우측이 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4개의 의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디지털일까요? 자, 첫 번째가 실제다. 두 번째가 실제다. 네, 손 드시는 분들. 세 번째. 예. 네 번째가 실제다. 보통 네 번째가 다 실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디지털입니다. 자, 사람은 뭐 전부 다 실제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디지털과 실제가 같다라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실제하고 디지털은 달라요. 왜냐면 앞에 보셨던 원단들도 어찌 보면 실제 원단들과 봤을 때 색깔이 다르고요. 어찌 보면 입혀놨을 때도 사람에 따라 피팅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데 사람들은 꼭 100을 위해서 달려가요. 근데 클로의 입장에서는 디지털이 현재 100%가 될 수 없다. 원단의 물성을 좀 얘기해 볼까요?
원단의 물성이라는 것들이 실제 원단의 물성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드레이프성이 달라지죠. 근데 가상의 공간에서는 온도나 습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또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색깔을 얘기해 볼까요? 여기 화이트 조명, 노란 조명 있을 때 원단을 봤을 때 거기가 화이트 색깔을 끼거나 그 노란 계열을 끼거나 옐로우 계열을 끼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가상의 공간에서는 고정으로 세팅된 조명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제한 사항도 있죠? 우리 디스플레이 지금 장비 여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장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름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는데 왜 앞에 있는 아까 저희가 1000개가 넘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왜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3D를 활용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H&M에서 만든 자료고요. H&M은 저희 고객사이겠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guys. Hi, I'm Alba Claire, and this is The Small Things, a space created by H&M to help you and I get technical about the things in fashion that really matter. Introducing Clo, a 3D garment simulation. Today, we're going to be looking at some of the ways in which innovative thinking can positively impact the world of design. In traditional design practices, things like unnecessary physical sampling, think fabric waste, are a seriously live issue. Creative changes equals excess samples, and excess samples put more pressure on our planet's resources. But how can this be avoided? Introducing Clo, a 3D garment simulation that allows designers to freely experiment without using any resource. Let's take a closer look. An H&M designer will now show us just how seamless the process of 3D garment simulation can be. Hi, I'm Matteo, a junior designer at H&M. I'm going to show you a quick demonstration of how to design and modify a dress using Clo 3D. Using this software, I'm able to place the pattern, adjust the lengths, experiment with fabric colors, play around with design elements such as ruching, and change my avatar in an easy and effective way. This dress features in our spring collection. Alva, show us the final result. Amazing! The finished product is just as major as the design. Designing garments in 3D opens up a world of unlimited design variations. Without the burden of resources and transportation, this leads to a lower environmental impact. As we've seen, virtual sampling is a quick and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ay that brands design. Lead times are reduced, changes are easier, and unwanted samples are completely taken out of the equation. Going forward, it's even possible that we ourselves could buy directly from a 3D garment simulation like Clo, tailoring our clothes to fit exactly the way we want them. Now that's something I can get on board with. You've been watching The Small Things with H&M and me, Alba Claire.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below for even more nerdy fashion lessons. Bye!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H&M 스몰띵이라고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H&M이 스몰띵이라는 것들로 바탕을 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H&M 같은 경우 SPA이죠. SPA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번 입고 몇 번 안 입고 실제적으로 버려지는 옷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몰띵이라는 것에서 얘네들을 리폼해서 입거나 이 의상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클로가 얘네들 개발 과정 중에 닛타임도 개선하고 실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샘플들도 줄여나간다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 위의 기업들, 아까 한 1000개 되는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원하냐면 아까 실제와 디지털에 대한 갭은 어떤 사람들은 한 10%밖에 안 돼, 어떤 사람들은 4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스피드나 효율성이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코스트를 다운시키겠다는 목적이죠. 이 목적 하에서는 어느 정도 갭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술들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베이스가 있어요. 기술은 항상 100이 아니라 100을 향해서 계속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딱 이슈가 있죠. 코비드가 이제 2019년 말부터 이제 발생했고 그 코비드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택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메타버스가 나온 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해 얘기를 좀 뒤에 얘기 들 건데 메타버스는 없던 것들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인데 하나의 카테고리를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들이 들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의상 한 벌을 만들었는데 수많은 샘플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폐기물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디지털로 바꿈으로써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것들이에요. 해외 기업들 보면 이제 뭐 PLM이라고 하는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들을 거의 글로벌 기업들은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전에는 없었던 항목들이 들어가요. 이제 ESG에 대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죠. 3D로 대체를 얼마나 했느냐, 벤더들이 그럼 3D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기업들이 위에 거도 실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장 많이 한다라고 좀 보여지기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항상 그 모델 A와 모델 B라고 하는데요. 디지털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3D를 누가 쓰냐에 대한 이슈랑 똑같은 것들인데요. 저희는 모델 A가 이제 브랜드에서 쓴다는 것들은 디자인단에 쓴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휴고보스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얘네들은 디자인을 먼저 쓰고 브랜드를 써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 B 같은 경우는 이제 서플라이어, 벤더들을 운영을 해서 활용해서 진행하는 경험으로 보시면 돼요. 왜 벤더들을 먼저 활용할까? 한세나 한솔이나 아니면 노브랜드나 왜 운영을 할까요? 미주 쪽 기업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3D 처음에 들어가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죠.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이 실제와 디지털에 대한 경계들을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못 본다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3D를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일단은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해야 되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이 켜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도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 있는 디자이너들의 반발을 겪으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느냐? 보다는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서플라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어들한테 먼저 3D 데이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들로 진행을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유럽의 브랜드들은 이제 서플라이어 온보딩이라고 해서 서플라이어를 3D를 쓰게끔 하는 요소들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주 쪽 브랜드들은 이제는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이 벤더 쪽에서 보내줬던 것들이 경험도 가졌고 이것들 어떻게 효율적일 줄 알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업 자체, 브랜드 자체에 도입하는 것들로 가고 있어요. 각각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지금 똑같이 궁극적으로 똑같이 간다면 되는 것들이죠. 타밀 피거는 저희 고객사는 아니고요. 휴고보스는 저희 고객사인데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좀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디자인 스케치 타밀 피거 디자인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쇼룸까지 디지털 전환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휴고보스 같은 경우도 이니셜 스케치에서부터 온라인 스토어까지 디지털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들이냐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전 단계까지의 과정들을 3D로 아니면 디지털로 다 전환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각각의 기업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부분들은 디자인 단계에 쓰고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샘플 대체하는 효과들로 쓰고 있고 어떤 데들은 마케팅 효과를 쓰고 있지만 얘네들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들은 기획부터 생산 전 단계까지의 과정들을 대체하겠다라는 생각들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예시들도 좀 드는데 오프화이트하고 카라트하고 타밀피가 있는데 이런 것들 진행하다 보면 그래요. 이게 디자이너가 이걸 배워서 되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이걸 3D를 사용해서 바로 스케치를 하고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디자인 컨셉이나 디자인 스케치 단계에는 기존 프로세스, 오프라인 프로세스, 그 아날로그 프로세스 그대로 따르더라도 프로토 샘플에 대한 부분들은 디지털 3D로 전환시키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뭐 카라트나 타밀 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프화이트랑
카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서플라이들이 만들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세일즈맨 샘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활용하는 개념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랄프로엔 아마존의 휴고버스 걸 좀 올려놨는데요. 여기 있는 거 다 3D예요. 3D이고 디자인 컨셉이나 디자인 스케치 단계에서 3D를 활용하고 실제 우리는 샘플들을 안 만들고 프리 프로덕션 이제 생산 전 단계의 샘플만 만들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코어 바디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PK라고 제가 입고 있는 게 PK라고 한다면 PK 셔츠 같은 경우 매년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 원단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와펜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쓰죠. 약간씩 핏이 달라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매일 컬러웨이 샘플들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디자인의 스케치 단계에서 그냥 3D 블록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원단 입히고 해서 그냥 우리 생산 들어가면 돼 라는 얘기들. 그리고 남자 셔츠죠. 아마존에 되어 있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남자의 핏은 슬림한 핏 아니면 레귤러 핏 이렇게 해서 핏이 딱 정해져 있고 남자들이 좀 단순하죠. 제가 더 단순하긴 한데 원단을 보고 그냥 사죠. 텍스처 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에 대한 것들이 디테일한 게 필요할까?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휴고버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2개 시즌, 3개 시즌이 지나가면 이제 코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2년, 3년 계속 운영해 2개 시즌, 3개 시즌 운영해 오는 것들은 굳이 실제 샘플 만들지 않고 디지털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들로 넘어가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한 조건은 걸려져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발되고 좀 더 그 기업 자체에서 뭔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샘플들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들이 가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PI 어페럴을 저는 가서 보고 저희 PI 어페럴이라고 해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어페럴이 그 글로벌 포럼이에요. 한 달에 구독료가 저희가 한 3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매번 구독해서 보고 있고 오프라인 쪽 포럼도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디지털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포럼들을 많이 진행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데들이 뭐 갭이다, 나이키나 그다음에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죠. 그런 데에서 3D나 AI나 아니면은 코비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아젠다를 좀 봤더니 이제 이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여서 2019년도에 보니까 거의 디지털 로드맵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때 기업들이 그러면 디지털 로드맵을 만들고 있느냐? 아니죠. 자기들은 디지털 로드맵을 다 설정하고 우리는 이런 로드맵을 가고 있다라고 발표하는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좀 지금 늦게 도입이 진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찌감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2022년 아젠다는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디지털 에셋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디지털 에셋이라는 게 뭔가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죠. 원단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3D 가먼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들이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업들에서는 이제 당연시되는 개념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뭘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페어필 딱 갔더니 AR과 VR을 얘기하고 있어요. AR이 뭐죠? 증강현실이죠. VR이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유니티, 제페토에 기본되는 엔진이고 그 다음 에픽게임즈 언리얼 쪽 엔진 만든 데죠. 거의 게임 쪽에 거의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이쪽에 대해서 불러서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할 것이다. 미래에는 그렇게 보면 되는 것들이죠. 아마 예시도 좀 있을 건데 이제 이거 바탕으로 해서 언리얼이 생각하는 패션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영상을 보고 진행을 할게요. We believe that creativity lies in all of us. It's what makes us human. And there's never been a more exciting or empowering time to be a creator.
That's because a technology called interactive 3D is changing the way we live and work. In the future, interactive 3D will power the games we play, the movies we watch, and the virtual worlds we spend our time in. And the future is closer than we think. So what is interactive 3D? Interactive 3D simulates the real world in a meaningful way, freeing us to interact with the digital world. It involves bringing 3D models into a real-time engine where behaviors and intelligence can be applied. Things like lighting, VFX, cinematics, user interaction, phys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esult isn't a simple image or video. It's a three-dimensional world you can explore and change. In the past, it may have taken hours, if not days, for a final image to render. But with real-time 3D tools like Unreal Engine, the process is almost instantaneous. By learning Unreal Engine and real-time 3D skills, you'll be at the forefront of technical innovation and artistry, and you'll be equipped for the exciting jobs of tomorrow. A world where everyone is a creator and anything is possible. Interactive 3D is revolutionizing a wide range of industries. What started off as a tool for the gaming industry now is being utilized across all levels of creativity and is really taking off in the fashion industry. One of the reasons why the fashion industry is utilizing interactive space and game engines is because the aesthetic is at such a high level now that any real-life texture can be represented in a game engine. So any garment, any accessory can be designed as if it would be seen in real life and positioned in a photoreal environment. What you choose, what you wear says so much about who you are, how you feel, and how you want people to perceive you. So fashion is not just a message to the outside world, but it's also a way of us all communicating who we are as creators. Probably the biggest change for the fashion industry was during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ewing machine. That is when the industry really shifted from something which was largely home-based into something which could become a lot more factory industrial focused. That's where the industry really was created. Traditionally, you would see designers sketch something out on a piece of paper, hand that over to a pattern cutter who would then begin to create that piece. The technologies that are existing today are allowing us to create immediately in 3D and start to redefine that workflow. And we're getting much quicker to a place where production can be made so much faster. If you think about the physical fashion industry and all the limitations that it has, of pattern cutting, of putting seams together, materials, but if you think about the digital-only fashion industry, we get to create digital-only materials that cannot exist in the physical world. We get to create patterns that you cannot put together in the physical world. So as we shift from that idea of what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is to what many people are describing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entire digitization of our industry is where there is massive opportunity for projects that we want to deliver. And the scope of what we'll be able to explore using all of the new tools that are becoming available to us is some really groundbreaking projects that make us question how fashion is created and how we engage with it. And the reason why I started diving into the 3D technology is because I realise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erms of creating things that didn't exist. Clothing for me is almost like costume. I don't approach models in the traditional sense, I approach them more from the gaming industry side of things where you're creating characters, and it's more about that kind of personality you're trying to give a certain character within that world. Unreal Engine is allowing us to explore 3D worlds and place people right into those experiences. And in so many ways, it's removing all of the constraints that the physical world has on us.
The traditional catwalk show is an event that is just for the elite. However, through the use of game engine technology, Unreal, for example, in fashion, what's happening is the fact that we can create immersive experiences that are easily distributed to many more people. And that means that many more people become part of the equation and also influence the fashion landscape. And that, for me, it makes our industry a more diverse, inclusive place where distinct and diverse talent is able to flourish and is given the opportunities to flourish. What is the most exciting part about digital experiences and digital fashion is that we have such endless creativity to explore and so many different versions of ourselves that we could begin to create. To me, fashion is how we express ourselves. It's an extra expression of who we are. As we move from traditional into digital way of doing things, we are now able to wear anything we want at any time on any platform. And I think that tha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t means that we can express ourselves in completely different ways that we may not be comfortable doing in the physical world. When we at The Fabricant sold our first digital-only garment for $9,500 on the blockchain,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fashion industry started seeing that you do not need to make a physical product anymore. And that to me is a turning point where all fashion brands started looking at digital as a viable solution for their business model. Fashion used to be quite an expensive business to get into. Materials, equipment, all of that were kind of prohibitively expensive, and for so many people a big barrier to entry. Now the way in which you can create fashion is kind of limited to a laptop and internet connection. If you have those two, you have the possibility to create digital fashion and digital experiences. That is really placing control into the hands of an entirely new generation of creators. A great place to start is Unreal Engine, and there are lots of resources out there for you to tap into.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었나요? 되게 유튜브에 찾으면 나와요. 찾으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패션 산업은 어찌 보면 재봉기나 장치 산업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누구나 디자인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내용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에픽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에서 패션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쪽 사람들이랑 만나보니 어떤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패션에 대한 컨텐츠, 의상에 대한 컨텐츠를 되게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가상의 세상들은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그 공간들을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이 콘텐츠들은 계속 바뀌어야지 사람들이 소비라고 뭔가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디지털 세상에 대한 콘텐츠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아마 뒤쪽에 제가 좀 나오겠지만 아마 디지털 미 이게 메타버스 아까 얘기하셔서 메타버스가 몇 가지로 나뉘어지죠. 이제 디지털 미, 라이프 로깅, 아바타, SNS로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뭐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기존에 있었어요. 틱톡이나 링크드인도 어찌 보면 라이프 로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거의 다 저희의 생활들을 라이프 로깅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의 메타버스였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페토나 구찌나 이런 데들 보면 제페토에 들어가는 것들이 라이프로이나 구찌나 수많은 브랜드들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브랜드들을 이제 3D 공간 그리고 그래서 만날 수 있다라고 이게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맞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를 대체할 아바타들을 이용하는 공간들이라 생각해서 라이프 로깅 그 다음에 디지털 미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메타버스 하나에 분류되죠. 근데 이 메타버스가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들어가서 되게 많은 돈을 벌까요? 거의 못 벌죠. 왜 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 메타버스 뭐 제페토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10대들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객이라는 생각들하고 투자를 하고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목적들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사명을 이제 메타로 바꿨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포트나이트 게임에 아마 2021 FW에 발렌시아가가 오프라인에 런칭을 안 하고 디지털로 런칭을 했어요. 이게 되게 긴 영상이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끝에 마무리 부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찾아보시면 되게 긴 영상이에요. 많은 의상들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제 버추얼 의상들 자체를 실제 아바타 쪽에서 리얼머니로 사고팔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들도 나오죠. 그리고 아마 드렉스엑스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의상하고 거래하고 판매하는 것들도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나이키나 아니면 루이비통이나 이런 버버리나 명품 쪽이나 스포츠웨어 쪽에 좀 어찌 보면 전유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2021년도에 보면 반스나 랄프로렌이나 이런 기업,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지금 제페토에 진출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념 자체가 이제 일반 브랜드들, 리테일러까지 다 넘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뭐 아디다스, 나이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아마 디센트럴랜드에서 패션 위크를 개최하죠. 근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페토를 보나 디센트럴랜드를 보나 되게 사실적이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왜 사실적이지 않을까요? 자, 핸드폰에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저사양의 PC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고퀄리티로 만들었을 때는 그게 실시간으로 운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언리얼 쪽 보면 뭐 슈팅 게임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게 PC는 고사양 PC에서 돌아갈 거예요. 그거는 되게 사실적이죠. 그거는 아마 고운 컴퓨터, 우리 핸드폰에서 안 되는 것들이 딱 제한이 걸리는 것들이죠. 근데 미래의 세상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전화만 됐었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들을 하죠. 근데 이제 5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 퀄리티가 어떻게 나아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퀄리티도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CFDA라고 이제 기사들을 캡처한 것들인데 CFDA를 보시면 이렇게 미국 디자이너 협회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실제 메타버스나 NFT랑 해서 파트너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VR이라고 해서 아까 언리얼에서 얘기한 게 가상현실이죠. 뭐 이런 형식으로 MS에서 만든 건데 가상 쇼룸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게임 형태에서 가상현실을 즐길 수도 있고 아마 밑에 거는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이제 오큘러스 쓰고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 보여드릴게 얼마 전에 이것도 기사 나와 있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기사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쭉 줄거리 이어갈게요. H는 금에서 이제 버추얼 리얼티 그러니까 가상의 쇼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반은 어떤 기반이냐면 언리얼 엔진 기반이에요. 자, 이제 그럼 대중한테 오픈할 수는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면 프레스와 일부 초청된 사람들이 이 쇼룸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는 영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까 언리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뭔가 쇼룸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한 여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내용들을 했을 거고 온라인의 쇼룸을 만들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쇼룸을 만들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구현하지 못했던 상상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이 방금 보셨던 H&M 영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도 2년, 3년 후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쇼룸을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가지는 분들입니다. H&M들은 이제 아바타에 이제 3D를 입혀서 하는 것들이나 실제 모델의 3D 의상을 하는 슈퍼임포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모델들이죠. 아마 1세대가 아마 그 슈드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것들은 이제 로지죠. 신한의 모델도 하고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많은 업체들에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게임 회사들 많은 디지털 모델을 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무신사에서 무아인이라는 것들도 만들어냈죠. 놀라지 마. 이제 시작이니까. 세상 모든 패션은 다 무신사에서 무신사로. 다 무신사랑 해. 제가 무신사 광고를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디지털 휴먼에 대한 얘기들 좀 하려고요. 예전에 이런 디지털 휴먼을 만들 때 몇 억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매경 쪽 기사 보면 2026월 기사네요. 1천만 원만 있으면 이제 디지털 가상인간을 뚝딱 만들 수 있다는 내용들도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I could be one of many. 주인공이 dat대. 나를. Je pourrais être architecte. Ou guide. Quizá un artista. You create the narrative. I am metahuman. (2021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런칭했죠. 런칭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죠. 현재 방금 보셨던 게 메타휴먼이 아마 무상으로 풀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바타나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럼 이거에 대한 그 메타휴먼 자체를 클로에서 갖고 와서 쓸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고 좀 호환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1천만 원 있으면 뚝딱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누구나 저에게 사실적인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세상도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은 뭐 다 많이 경험하셨죠. 예전에 제가 나이가 있어서 포켓몬고를 좀 많이 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좀 젊은 분들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실제적으로 증강현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드렉스X 쪽에 드렉스X 쪽이나 그 다음에 지금 구찌 쪽에 보면 AR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피팅을 하고 의상 입어볼 수 있게끔 한 기술들도 있죠. 아마 AR을 해보셨으면 지금도 사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캐릭터 의상 같아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점차적으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현재는 이 정도 퀄리티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이 퀄리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보시면 되고, 아까 에픽게임즈나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 개발하고 성능들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말기 하드웨어 회사들이라고 하죠. 그런 회사들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사항들은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브랜드 모델 A, 모델 B 딱 얘기를 좀 드렸었고, 제가 이제 취업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아서 이제 취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직무에 대한 얘기들.
제가 한세 실업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세 실업에서 R&D 신입사원 공채라고 떠서 분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패션 디자이너 분야, 그다음에 버추얼 디자이너 분야라고 나뉘어져요. 자, 패션 디자이너, 그러니까 한세라는 것들은 OEM과 ODM을 하죠. 그러면 패션 디자이너 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모델 L이라고 할 거는 디자이너가 활용하는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버추얼 디자이너는 예전에 TD의 역할, 샘플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과 패턴과 부자들을 발견해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요즘에 그 버추얼 퀄리티 스탠다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들이 각각 기업마다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맞춰서 3D를 만들어주는 직업이 어찌 보면 버추얼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버추얼 디자이너는 이렇게 3D 가먼트 퀄리티 스탠다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문서는 클로에서 만든 건데 해외에 있는 여러 브랜드들에 있는 문서들도 제가 갖고 있지만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착장시켜야 되고 어떤 원단을 써야 되고 아바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소잉은 어떻게 해야 되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기입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버추얼 디자이너라고 하는, 보시면 버추얼 디자이너라고 하는 분야에는 전부 다 클로우 우대되어 있죠. 디자이너 분은 이것들의 스펙에 맞춰서 의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패션 디자이너 분야는 실제 클로를 이용해서 바이어한테 아니면 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이제 글로벌 얘기했고 IT 쭉 얘기했는데 크게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한국은 어떤데? 한국 기업들은 이제 도입의 초창기인 것 같아요. 지금 도입하고 있는 데들이 어딘가요? 물어보시면 세정, LF, FNF는 수프라고, 그 다음에 MLB, 서현 네트워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 쪽으로 이번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여러 가지 회사를 갖고 있는 곳이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LF를 좀 볼까요? LF는 2021년 1월 달에 3D를 도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 그린 디자인 혁신 선도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런 콘텐츠들을 활용하고 있죠. 이런 콘텐츠들이라는 것들은 인스타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3D로 만든 콘텐츠들을 마케팅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작년 5월인가 6월 달에 이제 가상 패션쇼도 진행했을 거예요. 브랜드 자체에서.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디지털일까요? 좌측이 실제가요? 우측이 실제일까요? 자, 좌측이 실제다. 다 디지털이죠. 이제 안 속으시네요. 다 디지털이고요.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디지털을 가지고 의상을 살까? 디지털 모습만 보고 이거 구매가 될까? 반품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2021 FW 때 아마 이 의상들을 올려서 테스트를 해본 것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 의상들을.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의상을 샀다라고 하면 나 3D 보고 했는데 색깔이 안 맞아 이런 것들 얘기할 것 같잖아요. 별 반응이 없었대요. 자, 별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들은 3D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쓰면 LF몰에 그다음에 그 헤지스맨이 사용하고 헤지스맨의 셔츠군이나 니트군을 찾아보시면 티셔츠군을 찾아보시면 거의 판매의 상위 부분들이 상위에 대한 부분들이 3D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3D를 잘 만들어서 그럴까요? 보면 저는 3D 티가 나요. 다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잘 티가 안 나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 시즌까지, 이건 작년 시즌에 보시면 이런 기본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3D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세정 건데요. 세정은 저희가 이제 되게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고, 세정 2012년도에 클로를 도입했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 도입에 대한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기업들도 했었지만
그래서 세정 쪽에서 박일아 김경규 대표님이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하셔서 2021년 5월 달에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었는데 여성복 중에 한국에서 글로벌에서 제일 잘 쓰는 데가 어딜까요? 라고 한다면 세정이에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요. 아마 샘플 한 90% 이상은 3D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LF처럼 온라인에 집중하는 데가 아니라 약간 가두 매장, 이제 매장 쪽에 집중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커머스보다는 우리 보면 품평이라고 하는 컨벤션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스테이지 1, 2, 3, 4 해가지고 각각의 복정벌 스타일별로 해서 각각 단계들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죠. 이것들은 보여줬던 것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매장의 디스플레이에 이런 것들을 틀어서 고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콘텐츠 만약 되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이걸 대체해서 해볼 수 있을까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스프라는 그냥 찾아보시면 메타버스 패션 해갖고 쭉 나올 거예요. 메타 패션 브랜드로 해서 여기도 이제 3D를 쓰고 있고 이제 클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볼까요? 잠깐 끊어서만 볼게요. 멋지죠. 그리고 얘네들 NFT도 하죠. 지금 우측에 이제 NFT 한 것들이었고. 이런 식으로 3D로 타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FNF 아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3D 영상으로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그냥 얘기 드리면 세정이나 LF나 이런 기업들이 저희는 프로세스 컨설팅을 해요. 프로세스 컨설팅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떤 단계별로 어떤 로드맵을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거에 가이드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찌 보면 취업하고 관계된 것들이죠. 3D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3D 스페셜리스트가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해놔요. 기존에 있는 우리 패션 쪽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이 3D를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아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디자이너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적응시키는데 그 과도기라는 것들이 6개월에서 길게 한 1년 넘어가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드랍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의 생각에서는 그러면 이런 3D 스페셜리스트 아까 그러니까 한국은 A 모델도 아닌 B 모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벤더를 활용하는 그 구조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플라이어라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투자를 가능해야 되는데 한국은 좀 프로모션이 좀 작은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인 이런 것들 찾을 수 있는 3D 스페셜리스트를 고용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디자이너들은 굳이 3D를 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3D 스페셜리스트가 하고 시즌과 시즌 중간에 되게 또 그런 일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케팅 컨텐츠 만드는 일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 패션 허브도 있지만 아마 여기 그 과정 중에 아마 신청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3-4년 그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죠. 섬유산업연합회 1년 해상 과정이 어찌 보면 전 하나의 사관학교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키워가지고 기업에 거의 다 보냈고요. 아마 패션 허브나 이런 데 교육을 하겠지만 취업에 대한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업계 기업들이랑 컨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 교육했던 것들의 기반에 대한 교육들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업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실제적으로 거의 2달 정도의 긴 시간들을 투여를 해야지만 기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적 인재가 양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2018년부터 저희랑 진행을 했었고요. 이걸 홍보하려는 것들은 아닌데, 그리고 2012년 현재 7기까지 뽑았고 8기가 지금 아까 옆에 이번에 패션 허브랑 같이 하더라. 8기가 지금 수업 진행 중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기 취업 리스트가 나오죠. 세아상영의 노브랜드, FNF, LF 거의 아마 취업 준비생들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일 거예요. 2021년 이전에는 거의 다 벤더 쪽이라는 서플라이 쪽에 들어갔고요. 현재는 한국 쪽 브랜드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 기업 설명이 됐어요. 이제는 서로 이 3D 인력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LF에서 한세실업에서 FNF에서 그리고 호주에게 APG는 호주 기업인데 호주 기업에서 이쪽 인원들을 우리 쪽 추천해 주세요. 우리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것들은 이제 여기 또 중요한 부분들이죠. 3D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클로만 잘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3D 툴도 그다음 블렌더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서브턴스도 써야 되고 이제 3D에 대한 클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3D를 같이 동반한 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여기에서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처음에 샘플링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품평 컨벤션에서 활용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LF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케팅 콘텐츠까지 운영하는 요소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은 지금 10월 달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 3월 달에 추가적으로 뽑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넘어가면 아까 보셨던 것지만 여기에 과정들을 거의 아마 여기 출신들은 절 되게 제가 포포를 최종적으로 하고 면접도 제가 보는데 되게 미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포폴 쪽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는 거의 나를 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2달 동안 과정 동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이 2달 과정에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직장이 바뀐다. 너네가 솔직히 대학을 가듯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내 평생 직업 직장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 해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심사 기준이 뭐냐고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봐요. 예전에는 포폴이 없었어요. 포트폴리오를 받았을 때 3D를 만든 포폴이 없었는데 이제 패션 허브에서 아니면은 어떤 학원에서 라사라에서 배웠던 애들이 그 포폴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의료학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의료학과 출신들이 이제 3D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산디과에서도 이제 의료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이분 한솔에 대해 취업하신 분인데 이 과정을 끝나고 나서 포폴을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교육생들이 만든 취업을 위한 포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되게 잘 만들었죠. 이게 제가 포폴 심사하면서 애들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여자분인데 포폴 심사를 하는데 정말 엄청 포폴 첫째 날 피드백 받고 2, 3일을 집에 안 들어가고 PC방, 클로가 PC방에 잘 돌아가요. PC방에서 난리 새고 와서 쉰내가 날 정도로 한데 되게 절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좋은 데를 갔긴 했거든요. 근데 3D가 되게 취미생활이 아니라 이제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그러면 3D 스페셜리스트는 그냥 3D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LF나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막내 디자이너야 라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3D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거야 라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첫 단추를 끼워주면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내부 디자이너들을 배워서 단계별로 우리는 확장할 거라는 개념이지 3D를 한다고 3D에 대한 것들만 무조건 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LF에 들어가신 헤지스 맨에 들어가신 분도 지금 티셔츠하고 아마 셔츠 디자인을 3D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꿈꾼다면 이제 3D가 되게 필수 요소이긴 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것들도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포폴들을 저희가 평가할 때 봐도
이런 것들의 퀄리티는 여러분들 감각,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보느냐에 대한 감각에 따라서 포펄이 완전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거 하나 더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분이 세아 들어가신 분인데 영상을 맞게 세아에서 이력서 받기 위해서 과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갭에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고 했는데 3일 만에 뚝딱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좀 길어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패션도 어찌 보면 현재에 대한 것도 그냥 의상을 대체한 샘플 수단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글로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아마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취업에 관한 얘기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들이 1시간 좀 해달라고 했다가 1시간 거의 맞춘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 진짜 거의 1시간 가량을 잘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전체적으로 강연 내용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흐름과 트렌드 그리고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좀 놀랐던 게 그 실제로 옷 사이트에서의 그 3D 옷이 저는 사실 구분이 안 돼서 계속 혼자 틀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 다들 정말 열심히 경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아마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그런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부사장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전달을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네,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전달을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019년에 의상디자인학과 졸업해서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고 일하다가 그만두고 취업 준비하고 있고요. 전 다름이 아니고 이제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하신 지금 약간 과도기로 해서 지금 뽑고 있는 3D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자격 요건이라던가 혹은 갖춰야 할 어떤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이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면접 때 보는 요소들이기도 한데요. 서류 면접이나 일단은 벤더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영어들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에 대한 용어들이나 패션에 대한 이게 의류학과 무조건 3D를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의류학과에 대해서 그다음 이거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거에 대한 것들 일단 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아마 저희 면접 볼 때 보면 제가 사람 뽑을 때 보면 이거 3D 언제 만든 거예요라고 물어봐요. 개발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D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거 상관없이 제가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결과물을 어떻게 저희가 그냥 3, 4년 과정에 뽑는다고 하면 우리 작년에 지원했어요. 그럼 올해 했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하나도 변함없이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딴 스킬들을 공부하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올려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그냥 과정해서 취업해서 3D로 나 취업할 거가 안 돼요. 현재는
왜냐면 기업대에서 요구하는 사양들이 너무 높아서 그냥 가면 그냥 딱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계속 3, 4년 1년 양성 과정을 얘기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현재는 가야 될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계속 개발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블렌더도 많이 하고요. 서브턴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라고 하죠.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왜냐면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오거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뭔가 활용해 보는 개념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갖춰야 할 덕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D 스페셜리스트, 뭐 언어적인 능력,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의지 부분, 그러니까 결국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인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계속해서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를 전달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19살이고 저기 상수 쪽에서 패션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사람들은 왜 메타버스에 열광을 하고 디지털 패션을 구매를 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메타버스에 열광을 한다? 저는 메타버스에 열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게임도 메타버스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것들을 지금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뭔가 구매한다? 우리 게임 아이템 옛날부터 구매해왔어요. 근데 요즘 메타버스라는 세상들이 개념이 좀 바뀌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플랫폼이었다면 이제 여러 가지의 플랫폼을 같이 이 아이템 하나 갖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더 커지는 개념이고,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뭐 언리얼이면 게임 회사라면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만 우리가 활용했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든 것들 직접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더 많은 아이템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제공할 게 만드는 사람들도 더 많은 어찌 보면 시장들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판매하는 사람들과 구매자의 뭔가에 대하게 맞춰져서 이거에 대한 수익들이 창출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는 부분들입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가져올 어떤 가능성이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어떤 희망을 걸고 좀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하나였다면 지금은 여러 산업군에서 이 메타버스가 접목이 돼서 각각의 그 산업군에서 뭐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그 아까 공개할 수 없다고 하시고 또 실제로 그 빨리 지나가서 이제 국내 패션 기업 중에서 어떤 브랜드가 클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이건 궁금하고 아마 제가 넘겨짚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특히 여성복 브랜드 그리고 샘플을 굉장히 더 많이 만들어서 그런 어떤 소재 개발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에서는 아직 클로를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브랜드도 결국 차후에는 클로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최대한 샘플을 덜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저희는 예상을 하겠죠. 저희는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빨리 바뀌어줄 거에 대한 고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도 명품 쪽에서도 저희 걸 사용하고 하고 있지만 약간 여성복도 아까 세정 잠깐 보셨잖아요. 세정 보셨을 때 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한국 쪽에 좀 고가에 대한 브랜드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도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지 않아요. 작지를 만들지 않아요. 손으로 스케치를 하죠.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손 스케치, 그 다음에 중간 일러스트로 바뀌었고 일러스트에서 이제 3D 바뀌어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아직도 고수하는 데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지는 것들은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 회사에 대한 어찌 보면 프로세스나 회사에 대한 문화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브랜드들이 한국에서는 도입하고 있나요라고 한다면 아마 초창기라고 얘기 드렸어요. 아마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던 개념이라고 본다면 아까 세정, 그다음에 LF는 여러 가지 브랜드 안에 LF는 그룹사죠. 여러 가지 브랜드, 그리고 그 서양 네트워크스라고는 아동복, 그리고 아까 한 군데 더 있는데 크리스 패션이라는 데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S 기업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여기서 여성복이냐 남성복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회사에 따라서 이것들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복이 되게 샘플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캐주얼 웨어 쪽도 수많은 그래픽 변환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샘플들을 만들어내요. 그거는 회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여성복이어서 캐주얼이어서 란제리여서 어떤 거여서 잘 3D를 잘 쓸 수 있고 쓸 수 없다는 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사의 가치관에 따라서 네,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질문을 저기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이어서 질문 받도록 여기 먼저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주얼리랑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산업적인 그 전반적인 질문이랑 두 번째는 클로우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3D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게 목적인데 이제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하우스로 뽑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품평회를 위해서 보통 3D를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스페셜리스트가 모여서 결국 이제 3D 샘플실 같은 이런 업체들이나 이런 산업 전망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 궁금한 점이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클로가 사실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키샷이나 3D 맥스나 말씀해주신 것들 뭐 언리얼 엔진이나 아니면 유니티 같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런 3D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클로는 조금 더 패션 쪽으로 전망이 약간 그 특화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조금 더 텍스처나 이런 거나 발전될 수 있는 전망 클로의 조금 그 이상 같은 게 혹시나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클로 같은 게 3D로 만든 셀프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글로벌로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D로 샘플을 쳐주는, 그리고 인스타 그 3D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로 해서 DM으로 와서 나 이런 비용 줄 수 있는데 만들어 줄 수 있어? 네 콘텐츠가 되게 멋져 보여서 나랑 협업해 볼래? 라는 메시지들은 이제 3D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되게 많은 연락들을 받아요. 아마 이 교육과정 중에서 자기가 인스타 쪽에 자기 포프를 올려서 좀 되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렇게 일단은 3D 샘플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특화된 방향성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3D 샘플만 만들지 않고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직업들로 확산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아까 패션 브랜드 안에서에 대한 그러면 3D 스페셜리스트는 아까 머물러 있을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 막내 디자이너가 되고 그 막내 디자이너 셔츠 디자이너 되고 티셔츠 디자이너 되고 그다음 아우터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이 기업들에서 이제 디자이너는 3D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회사들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면 이제 키샷이나 마야나 맥스나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그 각각의 툴들에 대한 특성들은 다 나뉘어져요. 키샷은 어찌 보면 렌더링 쪽인 거고 유니티라는 얘기들에서 유니티는 제페트의 의상을 만들 수 있는 툴도 갖고 있죠. 근데 클로에 대한 부분들은 그 유니티에서 만들 수 있는 의상들에 대한 한정적인 퀄리티 한정이 있어요. 뭐 여러 레이어가 안 된다거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페토에 넣기 위해서는 그 폴리곤 수를 맞춰야 된다. 예, 전문적인 요구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클론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찌 보면 디지털 트윈이에요. 실제에 있는 의상들과 가상의 의상을 같이 존재해서 똑같이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는 좀 달라졌죠. 클론은 이제 마블러스 디자이너랑 CG 쪽에서 게임 쪽에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죠. 디지털 세상에서만 만들어내던 의상들에 대한 툴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들이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클로에서 요구했던 기능들, 그러니까 클로에서 요구했던 기능이 그 마블러스 CG 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CG 쪽에서 만들었던 요청했던 기능들이 지금 클로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클로는 그 디지털 트윈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툴들은 각각의 특색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는 의상을 만들기 위한 툴이고 마야나 맥스는 어떤 사물대 모델링을 하기 위한 툴이고 거기에 애니메이팅을 하기 위한 툴이지 그 각각의 툴들에 대한 그냥 어떤 것들이 이것들을 하는다라는 툴들에 대한 명확한 뭐 정의나 이해를 하시면 아 이렇게 왜 다양하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리고 또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D 클로를 최근에 알게 됐고 3, 4년 양성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이하영입니다. 제가 3, 4년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다른 학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3, 4년 양성 과정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학생이 이런 예시를 혹시 들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있어요. 이번에도 아마 뽑았고요. 산디과 출신을 했고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일단은 좀 3, 4년 이력서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력서 얘기하면 취업이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은 사진만 보면 알아요. 그냥 집에 이게 이력서 사진은 취업용 사진을 찍어야 돼요. 스튜디오에 가서. 근데 집에서 찍은 사진, 어디 가서 찍은 사진들을 다 붙여놔요. 그리고 내가 했던 활동들을 거기에 빈칸 없이 나는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중간에 싹 비워놔요. 그리고 자소서 안 볼 것 같잖아요. 자소서의 지원 동기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읽어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내 얘기만 써놓는 거예요. 핵심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한 단어로 아니면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고 그 밑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거기 한 120명이 왔고 이 합치면 180명이 왔는데 그 180명의 이력서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력서에서부터 일단은 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포폴이에요. 포폴을 본다는 것들은 예전에는 포폴이 없었어도 처음부터 가르쳤지만 이제 포폴이 없는 상태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3D를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3D에 대한 포폴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클럽뿐만 아니라 산디과 아니면 라이노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클럽을 쉽게 써요. 그러면 라이노나 산디과에서 했던 사람들은 어떤 능력들이 있냐면 편집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잘해요. 그래서 포폴에 그런 것들 집어넣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클로만 좀 더 가르치면 라이노도 3D도 쓸 줄 알고 렌더링도 실 줄 아니까 이런 부분만 추가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 과정 중에는 블렌더를 잘 쓰는 사람들도 있고 라이노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서브턴스를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과정 등에서 왜 좋은 사람들이 계속 배출이 되냐면 2달 동안 그 사람들끼리 같이 얘기하고 모여서 서로의 개발들을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디과에서 제가 안 될까요가 아니라 산디과여도 실제적으로 자기의 장점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엔 가능성을 많이 봐서 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서류 전형에서부터 간절함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자, 또 질문을 많으신데 일단 이쪽 먼저 기회를 드리고 차례차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패션을 하진 않고 디지털 아트를 전공해서 현재 3D 패션 필름을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건 툴적인 질문인데 아까 메타휴먼이랑 얼리얼 5랑 클로랑 이제 메타휴먼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클로에서 얼리얼 5로 클로에서 나오는 그런 고퀄의 퀄리티를 들고 갈 수가 있는 파일 형식이 아닌데 약간 네. 근데 이제 그 얼리얼 5랑 클로랑 어떤 프로그램 호환을 좀 더 저희 같은 이제 그거를 필름 영상 3D 영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호환을 좀 더 잘 되게 하실 계획이 있을까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마블러스 디자이너 팀이 있어서 원래는 MD 쪽에서 만들었던 언리얼에서 돌아가는 게임들 자체가 클로에서 의상들을 만들어서 클로가 아니라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만들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MD 쪽은 아마 CG 쪽 하시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들에서 클로에 빠져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을 아까 요청한다는 얘기 좀 드렸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 에픽 게임즈 쪽 언리얼 쪽하고 저희가 지금 파일 호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알렌빅 말고 MDD로 추출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용어는 정확하게 딥하게는 몰라서 아마 그거에 대한 것들을 클로에서 의상 만들면 거기서 가져다 쓸 수 있고, 아마 메타휴먼이 아마 언리얼 최종적으로 언리얼 엔진에 돌아가야지 무상으로 되고, 아마 클로에서 키샷에서 클로가 키샷에 달려있거든요. 키샷이 돌아가면 이슈가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단계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그 마블러스에서만 지금 리토 컬러지가 가능한데 혹시 클로에서도 가능하게 아마 유저들이 요청하시면 아마 해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영상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질문이 있었죠. 한번 받고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패션 전문학교에서 패션 디자인하고 패션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클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면 굉장히 뭔가 패션 디지털하고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 다들 생각하고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클로를 쓰는 회사나 이런 데에서 정말로 제가 클로를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은 패턴에 대해서 모르면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지금 하는 얘기를 듣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비전공자거나 이러시면 그 문제를 완전히 절로 밀어놓고 건너뛰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뭔가 정말 클로로 뭘 한다면 그 컴퓨터를 툴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쓰는 거 말고 뭔가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선생님이다 보니.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의류학과에 대한 베이스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굳이 패턴에 대한, 왜냐면 학교에서 패턴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실무용 패턴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 그러면 클로는 정말 실무용 되게 제대로 패턴을 다 알아야지 3D 쓸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CG 쪽에서 아까 지금 쓰신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얘기 드리면 이렇게 그렇게 의상들이 만드는 툴이, 그러니까 무조건 패턴을 알아야 된다? 그냥 옛날에 CG 쪽에서는 이게 생산이 안 돼도 돼. 이쁜 의상들이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류학과 교수님, 선생님이시니까 이게 생산이 안 되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의 컨텐츠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 트윈할 개념으로 해서 더 사실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원단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패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자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스티치를 넣는데 ISO 규격이라는 게 스티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게 ISO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밴더가 가서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해서 가다 보면, 아니면 여기서 배워서 가다 보면 똑같이 새로 배워요. 기업들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산디과 출신이라고 해서 나 패션에 공부해서
대략적인 패턴에 대한 것들이나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잘 하려고 하면 패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더 사실성이나 더 정확성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는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한번 더 받아볼게요. 네, 저도 제 세 번째 전에 질문하셨던 분과 같이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진행하는 3D 가상으로 디자이너 양성 과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전에 말씀하신 건 포폴이나 서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면접 과정에서는 어떤 면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질문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건 물론 그 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때에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그런 뭐 어쨌든 디자인이나 패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작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주인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만드는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혹은 실습 과정에서 쓰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만들고, 혹은 아니면 직접 그 그러니까 수료생이 디자인을 해서 패턴을 떠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 1기부터 지금 여기 옵에서 수업 받는 거의 8기까지 면접을 다 봤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어디 제가 너무 압박 질문했더니 되게 신고 올라가고요. 섬산역에서 되게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분들 중에 나는 밴드에서 20만 스타일을 핸들링 해봤어요. 20만 스타일, 20만 벌크 오더를 제가 핸들링했어요. 맞는데 20만 개의 스타일을 제가 핸들링했어요. 20만 개 스타일을 자기가 해서 생산에 대한 것도 20만 개 다 넣었대요. 잘못됐죠. 불가능되죠. 그런 게 되게 표가 나면 이렇게 질문을 압박 면접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질문할 때는 여러분들이 냈던 이력서를 봐요. 근데 경력이 없으면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경력이 있는데 지금 그 과정 중에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죠. 이게 학생들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다가 이것들을 전향하려고 그만두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점프업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회사에서 3개월, 이 회사에서 6개월, 이거에서 몇 개월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너 왜 옮겼냐라는 물어보죠. 그러니까 왜 옮겼는지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거기 알바여서 그냥 그만뒀다고 상관없는데, 난 이거에서 저희가 적성이 안 맞아서 아니면 뭐가 맞지 않아서 그냥 그만뒀어요 하는 순간부터 얘는 여기서 키워내서 이 회사를 보내더라도 계속 있을 것 같지 않은 애들인 거야. 그러면 본인이 답변하기엔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작년에 졸업을 해서 지금 1년 동안 텀이 있어. 그러면 1년 동안 너는 뭘 했냐 물어봐요. 맞죠? 그럼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 그냥 자기는 그냥 여행 다니고 뭐 했대가 아니라 1년 동안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포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를 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지 그러면 얘는 의지가 있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 썼던 것들에 대한 베이스로 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들이고요. 아마 패션 허브에서 강의를 들었으면, 아니면 정말 잘하는 애들 있어요. 포폴이 완전 여기 교육 과정 중에 배워도 이것보다 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걔한테 굳이 이 과정 안 들어도 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패턴에 대한 정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패턴에 대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체계적인 교육들을 받지 않아서 이것들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가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과정들에 들어와서 애들한테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뽑아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이력서에 대한 베이스에서 전부 다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사진은 제가 예전에 1기 때부터 보면 사진은 머리 프로젝터, 이것도 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프로젝터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는 데 가서
프로필 사진 찍듯이 찍어서 갖고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20개, 지금까지 저는 1000통 이상의 이력서를 봤겠죠. 그 이력서를 보면 거의 90%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급한 거야. 내 취업이 급해서 취업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얘기 드릴 거는 자기에 있는 경력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그걸 보고 나한테 질문한다라고 하면 그 질문의 대답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말 과대하지 말라. 다 알아요. 기업에서 인턴을 3개월 했대요. 근데 자기가 스타일을 다 디자인해보고 다 했대. 가면 전부 다 복사하고 부자재 챙기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옆에서 이런 것들을 봤더니 너무 좋아 보였고 이런 경험들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다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한 경험들을 포장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대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첫 번째 대답은 된 것 같고 두 번째 대답은 이제 의상 파일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 어디서 구하나요? 클로 커넥트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의상들을 받아서 써도 되고요. 이제 그 의상을 그대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원단을 바꾸든 아니면 패턴을 바꾸든 해서 디자인을 바꾸는 것들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이런 의상들을 만들고 싶은데 패턴이 없어. 기본된 베이스 패턴이.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서 인터넷에서 패턴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요. 클로 패턴창 있잖아요. 거기 위에 올려놓고 똑같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붙이면 또 의상이 나와요. 그래서 의상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지금 커넥트에서 받아서 무상으로 주는 것들에 대해서 리터치하는 개념들로 수정하는 개념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런 의상들이 많은데 패턴이 없다면 패턴들 찾아보고 패턴 책 어떤 분들 패턴 책 있잖아요. 책 스캔해가지고 그것들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그 의상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상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귀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패턴에 대한 뭐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해서 뭐 데이터를 많이 찾아보고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면접을 볼 때는 결국엔 면접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결국 내 이력서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저도 전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세아나 이런 한솔이나 밴더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영어도 잘하고 뭐 클로도 배우고 포폴도 잘 만들고까지 다 됐는데 학력이라는 데서 좀 장벽이 높거든요. 일반 패션 디자이너는. 근데 버추얼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낮은지 그게 사실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이 질문들이 되게 잘못하면 제가 욕을 들어먹을 수 있는 질문들이어서요. 이건 뒤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답변을 드릴게요. 예전에 3D 1기 때, 2기 때는 뭐 예전에 그 지방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면 지역권에 있는 대학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합격자들을 보면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생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좀 이렇게 정보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1기 때, 2기 때, 3기 때는 얘기하셨던 데 그네들이 와서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이 다 취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날고 기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하셨던 거죠. 우리 영어도 되고 뭐 한다고 보면 해보잖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돼요. 근데 봤을 때에 대한 것들은 상대적인 그 뭐랄까 경쟁력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상대적인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놓고 여기서 경쟁을 시켜보시는 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회사는 그 위에급이 있고 중견급이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중간급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네들이 저도 교육 과정을 해보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자기 눈높이들이 이만큼 높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대학을 들어간 이유들은 그 커트라인 넘었던 것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나온 그거에 대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스펙을 한 번 더 넘으려고 하면 내가 대기업을 가고 싶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중견이라도 가서 그 다음에 2년, 3년 후에 점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게 그네들이 그 경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자기 목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은 자기 스펙을 인해서 갈 수 있는 선들, 학교도 갈 수 있는 선이 정해지잖아요. 회사들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선이 정해질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자기들이 노력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배움으로써 그 다음 단계 업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로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우리 학생들 너무 좋아서 우리 애들 다 갈 수 있는데 쟤네들만 가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갈 수 있는 데들이 보여지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너네들 2년, 3년 후에 더 여기서 배워서 실무에서 알면 사람들은 어딘지는 뽑아갈 거야 대한 내용들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력서를 넣어보잖아요. 예전에 어떤 이렇게 벤더 쪽, 큰 데 쪽은 해외 유학파만 뽑았고요. 그 다음 어떤 데들은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만 뽑았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화들은 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경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경력을 쌓아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시작을 잘 하되 계속해서 점프업해서 더 차근차근 단계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또 현장에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또 있네요. 패션 디자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좀 3D 쪽을 알아보면서 게임에 관심이 좀 생겨서요. 혹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게임 업체에서도 이제 뭐 얘기가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 게임 캐릭터 쪽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가망성이 조금 생길까요? 예시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들은 있는 게 예전에 저희가 키워서 보냈던 분들 중에 그냥 클로만 잘해서 하는 건 아니까 그네들은 시네마 4D도 배우고 맥스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배우셨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업체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디지털 모델을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의상들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간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까 게임사라는 부분들도 패션 쪽에 의상들 자체가 예전에는 그 마블러스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의상을 만들었냐, 의상을 깎거나 붙여나가는 작업들로 해서 만들었어요. 소조나 조소라고 하죠. 그렇게 방식에서 패션의 방식으로 거의 패턴의 방식으로 바뀐 것들이에요. 근데 차이는 정확도의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패션 쪽에 감각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산디과나 이런 쪽에 더 졸업한 사람들이 더 영향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있는데 아직은 좁다라고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정말 다양한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네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그럼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인사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날고긴다는 친구들이 다 이력서를 내는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친구들을 뽑으려면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력사항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을 때 중간중간 자꾸 바꾸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는 금방 좀 가르치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진짜 많거든요. 초반에 아마 클로도 작게 시작했을 때 그런 인사 운영? 경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팁이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들이 하셔서 뭐 제가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거라고 생각해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그러니까 저도 항상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나오는 분들도 보여져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거의 연봉 4,800씩 받으면서 들어가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비전을 안 심어줬다라는 것들이에요. 너네가 그러니까 지금 디자이너 브랜드이시잖아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나 이렇게 해서 너랑 같이 커갈 수 있어라는 비전들과 근데 현상에 쪼들려요. 항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비전도 못 주고 뭣도 못 준다고 생각을 해요. 클로는 플랫폼 기업을 앞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까 2015년까지 한 6년 했는데 100개 기업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클로젯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만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나중에 빅데이터 수집해서 운영할 거에 대한 생각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에 대한 지금 회사 직원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공유해 왔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7명, 8명이었는데 그 회사들이 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비전이라는 생각들. 근데 그 비전을 잡기가 작은 기업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잡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맞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뭐 경영의 노하우도 뭐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 한세가 아니라 다른 벤더들을 그냥 뻥 차고 어떤 기업들 뻥 차고 나가는 애들이 난 스타트업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나의 꿈과 이 회사의 비전을 만든다면 좀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그 뭐 신진 디자이너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뭔가 3, 4년 관련 얘기 드렸고 클로에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클로가 라이센스가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교육용 학생들은 싸요. 학생들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라이센스도 있고 기업용 라이센스가 9,000불 정도를 해요. 그러면 현재 라이센스 가격으로 하면 환율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한 1,200만 원에 넘어가요. 근데 그 패션 산업협회하고 우리 신진 디자이너들 어느 정도 작은 규모에 있는 데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37개 업체들이 지원해서 그리고 17개 업체들인가 선정해서 라이센스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뭔가 방향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디자이너 분들이 있다면 그런 데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1회 했었고 올해 2회 한 거고 내년에 또 기업들을 해서 지원할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는 클로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한국 기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디자이너들이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베이스로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이든 아니든 소규모 그냥 신진 디자이너들이든 그리고 학생들이든 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오늘 지식 콘서트 서울 패션 허브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지식 콘서트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클로 버추얼의 우리 김광일 부사장님과 함께 귀한 강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귀한 답변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부사장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2022년 서울 패션 허브 6번째 지식 콘서트,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또 현장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관심 갖고 열심히 강연 듣고 또 질문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10월에도 지식 콘서트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니까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